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방역 주최로 우리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비전과 전략을 후보님들 통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미래 전략 수도 세종의 초석을 다지고 이제는 그 완성을 위해 다시 한번 시민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죠.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으로 놓칠 수 없는 부분이 이응패스 부분입니다. 네. 세종시 대중교통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평을 받고 있고요. 시행 이후에 월 2만 원으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혁신적인 시도가 실제 자가용 감소와 탄소 중립이라는 정책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평가하시는지요. 또한 재선 이후 이 모델을 어떻게 고도화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응패스는 그동안 우리 세종 시민들께서 세종시가 참 좋은데 교통이 가장 불편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교통이 불편한 이유가 이 세종시가 우리가 차도가 좀 좁아요. 네. 6차선 차도가 없고 여기 이제 BRT 도로까지 한 4차선 정도 도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세종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체제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어울링을 이용하는 체제로 바꾸기 위해서 2만 원짜리 버스 패스를 사시면 월 5만 원어치 버스를 탈 수 있는 그런 이용 패스를 만들었죠. 그랬더니 아주 시민들께서 매우 좋아하시고 작년에는 대중교통 이용률이 13%가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용 패스가 지난 3월 25일부터 지금 고유가 정책 때문에 그렇죠. 2부제, 5부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 또 11%가 더 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응 패스 때문에 굉장히 큰 혜택을 보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기름값만 아껴지는 게 아니고 환경 문제, 미세먼지 문제, 교통 혼잡 문제 이런 것들이 일석삼조로 해결이 되니까 이응 패스가 매우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K패스라고 도입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응패스를 먼저 도입한 뒤에 K패스가 이응패스를 말하자면 벤치마킹이라고 그럴까라는 것인데 저는 그 이응패스를 맨 처음 고안을 하고 시행한 전국 자치단체 중에 최초의 시장으로 매우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이걸 발전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정 철학과 슬로건에 관한 질문인데요. 이번 선거 슬로건으로 해낸 사람, 해낼 사람을 내세우셨습니다. 지난 4년의 임기 중 후보님께서 가장 자부하시는 성과 한 가지와 또 반대로 재선이 되어야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가장 아픈 손가락, 즉 미완의 과제는 무엇인지요? 제가 해낸 사람, 해낼 사람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공직에만 한 34년을 근무하다가 그리고 아주 실무자에서부터 그리고 차관급 직위를 한 3개를 거치는 동안 정말 하위직에서 고위직까지 다 경험을 했고 그리고 중앙행정, 지방행정 또 외국에서도 미국, 일본, 영국 이런 해외에서도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지방자치를 제가 또 전공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세종시를 행정수도로서 발전시킬 수 있으려면 그러한 경험과 역량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험과 역량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자타가 공인하듯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종시를 4년 동안 정말 시장으로서 일해봤기 때문에 저는 감히 물론 각 분야에 조그만 분야에 저보다 더 전문가는 계실 거라고 봅니다만 세종시 전반에 대해서 저만큼 많이 알고 또 세종시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고 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아는 그런 정말 전반적인 전문가로서 저만한 사람이 우리 40만 시민 중에 계실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 앞으로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숙제를 해결하는데도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길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해낸 사람, 해낼 사람이라고 제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또 개인적으로 저도 관심이 많이 있는 분야인데 정원도시 박람회 부분입니다. 재선 공약도 핵심으로 강조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축제를 넘어서 이 사업이 세종시의 고질적인 문제인 경제적 자족 기능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들려주십시오. 정원도시 박람회가 무산된 건 지금도 아쉽게 생각하고 가슴 아픈 일인데요. 우리 세종시가 전국에 거의 유일을 하다시피 도심지에 호수가 있고 중앙공원이 있고 수목원이 있는 도시입니다. 맞습니다. 뉴욕에 센트럴 파크가 있습니다만은 뉴욕이 센트럴 파크가 한 110만 평이고요. 우리 세종시에 있는 공원 면적이 약 60만 평 돼요. 근데 뉴욕은 우리 세종시보다 한 2거리형 더 크기 때문에 뉴욕에 있는 센트럴 파크 정도의 비중으로 우리 세종시도 공원이 있다. 정말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시민들이 그냥 즐기고 산책하는 공원으로서뿐만 아니라 그것을 산업화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원도시 박람회를 통해서 그 정원을 지금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를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소개하고 그걸 통해서 또 관광을 오고 즐기고 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창출 효과가 굉장히 높을 수 있는데 거기에 비한 투자는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높은 저는 박람회 축제라고 봤어요. 저희들이 계산한 바로는 그때 한 300억가량 투입을 하면 약 3천억 이상 되는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라는 용역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세종시가 지역 경제라든가 상가 공실이라든가 또는 숙박업 시설이 좀 미진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정원도시 박람회를 주기적으로 개최를 한다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소재다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게 그만 국비까지 얻어온 예산을 77억이나 얻어왔는데요. 그걸 시의회에서 다수당의 다수결로 그것도 민주당의 당론으로 그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채택하는 바람에 무산이 되고 말았어요. 제가 단식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만 그게 여전히 무산되고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저의 아쉬움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 발전을 그만큼 늦춰지게 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원도시 박람회는 다시 국제 공인을 받고 국비 지원을 받는 그런 내용으로 제 임기 중에 반드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도 아쉬워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정원도시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화훼산업, 특히 전이면에 있는 조경업자들 그리고 우리 정원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어떤 정원 문화 이런 것들을 증진시킬 수 있고 또 우리 중앙공원이나 호수공원을 도시공원이라는 중앙공원으로 국가지정 국가공원이나 국가중앙공원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걸 추진하고 성공시킬 생각입니다. 이제 세종시는 당위성을 넘어서 실천의 단계에 와 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신무실 건립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야권이 주장하는 개헌 논의와 차별화되는 후보님만의 속도 있는 실행 전략은 무엇인지요? 그 점은 참 석연치 않은 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행정수도 완성하겠다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약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까지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완성되지 못한 것은 바로 행정수도 특별법이라는 걸 2003년도에 만들었지만 그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수도를 옮기는 것은 법률로서 정해서는 안 되고 헌법에서 그거를 규정을 하고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법을 만들어서도 행정수도는 이전할 수 없는 것인데 지금 새롭게 행정수도 특별법이라는 걸 똑같은 법인데요. 그걸 통과시켰다고 해서 행정수도가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헌법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까지는 헌법을 바꾼다는 계획이 없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금 헌법을 바꾸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행정수도 완성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헌법 개정 내용에 세종을 행정수도로 한다는 조항이 들어갔어야 그 약속을 지키는 모습이 진정성 있게 비춰지는 건데 그 조항이 빠져 있어요. 그렇다면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 개헌을 하겠다라는 약속과 막상 헌법 개정 조항에는 행정수도 조항이 빠져 있다. 그리고 특별법만 하겠다. 특별법은 만들어봤자 또 위헌 시비에 걸리면
그럼 법이 무효화가 되는 건데 이런 이중적인 모습에 저는 매우 석연치가 않고 정말 지금 이정현 정부나 민주당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진심인가, 진정성이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그 행정수도 특별법이 뭐 지금까지도 현재 보류가 되고 있는데요. 뭐 그것도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거죠.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이제까지 어떤 법안을 의지를 갖고 통과하지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거는 왜 자꾸만 보류만 시키냐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이게 법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유연 시비에 또 걸려있는 문제이니만큼 이 부분만은 정치권 내지는 여야 정치권의 이해관계 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그런 이해 충돌을 뛰어넘어서 우리 세종 시민들이 다 함께 그리고 당을 넘어서 또 진영을 뛰어넘어서 우리 시민연합체를 만들어서 이걸 추진하자라는 그런 연합체를 만들어서 같이 운동을 하자, 서명운동도 하자, 또 중앙에 가서 건의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만 그것마저도 지금 민주당이라든가 지금 다른 당의 시장 후보나 국회의원은 전혀 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매우 아쉽게 생각하지만 도대체 저분들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구호만 외쳤지 진심이 무엇인가, 진정성이 있는가, 실천할 의지가 있는가를 제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지금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부분들을 시민들께서 좀 판단을 해주시고 시민들께서 일어서 주셔야 행정수도가 완성되지 정치권에만 맡겼다가는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고 법률 조항에는 제외시키고 이런 것으로 반복된다면 세종시민은 또 좌절을 겪고 정치권에 대한 불신만 쌓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세종 시민으로서도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민생 경제 활성화에 대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신도심 상가 공실 문제는 시민들의 가장 큰 불안 요소입니다. 최근 상업용지 용도 전환 등의 대책을 발표하셨는데 임기 내에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수준의 상권 활성화를 이끌어낼 보관이 있으신지요? 상가 공실 문제는 우리 세종시가 전국적으로 상가 공실률이 가장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종시만 높은 게 아니에요. 세계적인 추세로 가 있습니다. 이제는 쇼핑 패턴이 바뀌어서 이제는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것들이 굉장히 없어졌어요. 인터넷으로 주문한다든가 배달을 통해서 물건을 산다든가 하는 그 쇼핑 그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만 아니라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고요. 세계적으로도 상가라는 게 점점 공실화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가지로 이 접근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지금 상가 목적으로 공실되어 있는 상가를 계속 상가로 쓰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시켜서 요즘에 예를 들어서 파크골프가 굉장히 유행인데 파크골프를 하실 수 있는 부지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또 스크린 파크골프장이라든가 이런 오락이나 체육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그 상가를 용도 변경을 해준다든가라는 점에서 새로운 접근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 공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역시 많은 사람들이 세종시에 오셔야 되고 또 쇼핑을 해야 되고 관광객을 유치해야 됩니다. 그래야 경제가 활성이 돼서 상가 공실이 해소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축제다, 정원도시 박람회다, 또 낙화축제다, 복숭아축제다, 한글축제다 하는 축제 이벤트를 산업화시켜서 그것이 우리 소상공인이나 또 상가공실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건데 안타깝게도 정원도시 박람회나 비축제라는 것을 그것도 똑같은 이유로 제가 시장할 때 그 민주당 야당 다수 의석에서 전부 다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그것이 실현되지를 못한 것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은 뭐 정치권에 그런 것을 탓할 것이 아니고 다시 시민과 함께 제가 시장이 된다면 바로 상가공실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또 세종시의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원도시 박람회, 비축제 이런 것들을 시민의 지지를 얻어서 제가 추진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공약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네. 어느덧 마지막 질문으로 가고 있습니다. 균형 발전을 위한 도농 간의 격차 해소 부분인데요. 신도심의 젊은 층과 읍면 지역 고령층 간의 표심 차이가 뚜렷합니다.
두 개의 세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벌어진 도농 간의 격차와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 준비하신 통합 정책이 무엇인지요? 이제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 문제인데요. 격차라는 게 이제 개발과 소득 격차를 우리가 생각하죠. 그런데 저는 도시와 농촌이 그렇다고 해서 농촌을 도시같이 만들고 도시를 농촌같이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촌 지역은 농촌 지역 같이, 도시는 도시 지역 같이 이렇게 각자의 개성을 살려서 발전시키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농촌이나 농민들이 인구가 굉장히 소멸되고 있고요. 농업으로 인해서 인구가 점점 줄기 때문에 소득이 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22년도에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전국의 광역시로서는 최초로 농업인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올해도 농업인 수당을 받으신 농민들이 매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농업인 수당을 드릴 때도 제가 한 가구에 드리는 게 아니고 한 가구에 농촌에서 남편과 아내가 계신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다면 60만 원을 드리는데요. 30만 원씩 그 여민전으로 나눠서 드립니다. 네. 할머니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지혜로우시네요.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역 농산물을 더 말하자면 구입을 한다든가 하는 촉진시키기 위해서 제가 로컬 푸드에 바로 우리 지역 농산물을 로컬 푸드를 늘려서 농산물 판매를 촉진시키고 있고, 또 우리 학교 급식이라든가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지역 농산물은 100% 시가 예산을 들여서 구입해서 우리 학교에 유기농 우리 농식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도 어린이들도 아주 건강한 우리 지역의 농식품을 먹어서 좋고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또 그것이 굉장히 소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소득과 농촌 개발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농촌과 도시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 간에도 격차가 있기에는 마련인데 가장 최소화시키고 농촌은 농촌대로 전원성을 살리고 도시는 도시대로 도시성을 살리는 그런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세종시가 마주한 현실적인 고민과 그 너머의 담대한 비전을 함께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해낸 결과를 바탕으로 해낼 미래를 약속하는 후보님의 진심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될지 기대가 됩니다. 결국 세종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입니다. 오늘 인터뷰가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후보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